그래서 우리 여기 마지막 두 파트는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대표값과 상포도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대표값. 예. 대표값이라는 건 예.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 그래서 별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평균을 많이 쓰죠. 대표값으로. 예. 자, A반 애들 성적이 1, 2, 3, 4, 5점. B반 애들 성적은 60, 70, 80, 90, 100. B반 애들이 훨씬 잘하지, 그죠? 어느 정도 잘하는데, 할 때는 요거를요, 우리 평균 3, 얘를 평균 80이라고 표현하면, 와, 엄청나게 잘하네. 그래서 하나의 수치로 다 별량들의 특성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A반 애들 평균은 3점이고 B반 애들 평균은 80점이니까 뭐야 20배 이상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로 압축을 해놔야 감이 더 오죠. 예, 어느 정도 잘하는지가. 예. 자, 그런데 이 대표값으로 보통 우리가 평균을 써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다 더해서 도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세요. 근데 A반 애들 집값이 1억, 2억, 3억, 4억, 1000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거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200, 2억이 나오죠. A반 애들 집값의 평균은. 근데 B반 애들 집값의 평균은 30억이 나와. 그러면 평균을 내보니까 A반 애들이 오우씨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A반은 평균 집값이 200억이 넘어가니까 30억에 비해서 6배 이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B반 애들이 더 잘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특별하게 큰 값이나 작은 값이 있을 때는요, 평균이 옳은 대표값이 아니에요. 별량들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예. 이럴 때는 차례대로 써놓고 가운데 있는 값, 이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오히려 판단하기 좋은 대표값이 된다. 좀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 하나 섞여 있으면은요, 대표값으로 적당한 게 중앙값이라는 거야. 중앙값은 이 자료가 홀수개면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고요. 만약에 짝수개일 경우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중앙값은 두 값의 평균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 짝수개일 때. 네. 이걸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빈값을 따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냐면요, 이번에 A 회사에서 그 티셔츠를 팔았는데, 야,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야? 뭐가 제일 많이 나가? 이제 특이하게도 2X 라지가 잘 나갑니다. 이번 제품은. 야, 옷은 미디움, 스몰, 라지, X 스몰, X 스몰, X 라지, 2X 스몰, 2X 라지 보통 요렇게 옷이 사이즈별로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X 라지가 가장 많이 팔렸어. 그래서 뭐 이게 5개, 10개, 20개, 30개, 50개, 200개, 100개. 그랬을 때 X라지가 최빈값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 야,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최빈값이 뭐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얘네들은 옷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엑스라지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야. 그래서 최빈값이 이 제품의 최빈값은 엑스라지야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최빈값은요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최빈값은 문자여도 됩니다. 만약에 얘도 200이면 최빈값은 얘네 둘이 되기도 해. 가장 빈도가 많은 게 최빈값인데 이 최빈값은 얘네들이 빈도가 똑같으면 둘 다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3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최빈값은 3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최빈값은 반드시 숫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요.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보통 평균을 제일 많이 쓰지 계세요? 근데 평균보다 중앙값이 나은 대표값일 때도 있다고? 준호는 어떨 때 중앙값이 더 나은 대표값이야? 예, 특별히 큰 값이나 작은 값이 한두 개 껴 있을 때 일부 값이 특별히 크거나 작을 때는 중앙값이 더 쓸만한 대표값이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거 꼭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할 때는요 홀수개일 땐 한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면 되고요. 짝수개일 땐 한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네. 자, 이런 게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왼쪽에 여기서 대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값을. 자, 대표값들을. 그래서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평균은 다 더하면 14. 그러면 5로 나누면 5분의 14.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다 더해서 도수로 나눠준 게. 그 중앙값은요 가운데 요가. 최빈값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겠다. 모든 값이 한 번씩 나오면은요 모든 값이 최빈값이라기보다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예. 자, 그 다음 거 얘는요 따지기 힘드니까 이걸 차례대로 2, 4, 6, 7, 11 요렇게 순서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얘네가 구해. 중앙값만 구해볼게. 얘는 짝수개니까 가운데 있는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준 중앙값이 얘는 5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리고 598번 최빈값을 구하래요.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B형이 최빈값이 되는 거야. 최빈값은 반드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B형이 최빈값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줄기 그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지금 여기 써 있는 값은 오래 달리기 기록이 초구나 초. 그래서 얘는 5초, 5초, 8초. 얘는 13초, 13초, 14초, 14초, 19초.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근데 25명인데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3명, 5명, 5명. 요게 13번째죠. 13번째 있는 애가 25명의 중앙값이 될 테니까 27. 중앙값은 27초가 되겠다. 그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 어느 거야?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왔어? 요거 34초가 제일 많이 나왔네.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34초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받은 전자우편의 개수를 나타낸 거다. 평균이 4래요. 평균이 4라는 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합이 28이라는 소리죠. 평균이 4가 된다는 건 합이 28이니까 7로 나눠서
평균이 4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6, 5, 14 14에 11, 25니까 x는 3이 되겠네. 그제? 예. 그리고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중앙값? 자, 중앙값은요.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잖아. 제일 작은 게 2니까 2. 그리고 3이 2번, 3, 4 1번, 5 2번, 6 1번. 그래서 중앙값은 4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최빈값은요. 3도 2번, 5도 2번 나왔으니까 3과 5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예.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예. 바로 스텝 B로 넘어갈게. 그래서 오늘은 대표값과 3포도까지 좀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학생이 전부 10명인데 여기는 2명, 여기는 3명, 여기는 1명이니까 x는 일단 4명이 되겠다. 그죠? 통학 시간이 5분인 학생이 2명이야. 그래서 5 곱하기 2. 15분은 4명, 25분은 3명, 35분은 1명.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줘야 통학 시간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지? 예. 자,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유형 2번.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라는 건 합이, 총합이 얼마나 하는 소리일까? 준원아. 30이라는 소리 되겠다.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5개 별량의 평균을 구하려니까 7 더하기 13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5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30이잖아. 그치? 이게 30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다 더해서 50이 될 테니까요. 5분의 50, 10이 평균이랑 구해주면 되겠네. 예,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중앙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중앙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야 돼. 그래서 위에 거 먼저 2. 누가 제일 작아? 2, 4, 5, 5. 2, 4, 5, 5. 그 다음에 7, 7, 8, 7, 7, 8. 그 다음에 10, 11, 14. 이렇게 나열하니까요. 예. 지금 이게 전부 10개잖아. 그죠? 10개니까요. 중앙값은 얘네들의 평균. 예. 1모듬의 중앙값은 7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2모듬도 마찬가지로요. 1, 3, 2, 4. 그러면 1, 2, 3, 4. 그 다음은 누구야? 6, 7, 7, 8. 6, 7, 7, 8. 6, 7, 7, 8. 그리고 마지막에 9하고 15. 그럼 역시 가운데 두 값의 평균 6.5. 그래서 1모듬의 중앙값은 7이고요. 2모듬의 중앙값은 6.5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유형은 최빈값으로 가볼까요? 최빈값. 자, 최빈값 622번. 두 사격 선수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 얻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A 선수의 최빈값과 B 선수의 최빈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얘는 A 선수, B 선수. A 선수는 둘 다 몇 번 쐈니? 같은 횟수라고만 나와 있네. 그죠? 그럼 B 선수가 1, 3, 5, 6, 5. 20회 총을 쐈잖아. 그죠? 그럼 A 선수도 20회를 쏴야 되는데 둘이 더하면 17이니까 얘네 일단 X는 3이 되겠다. 그죠?
그럼 A 선수는요 가장 많은 횟수의 점수가 나온 거 10점이 7번으로 최빈값이 되겠지. 그래서 A 선수의 최빈값은 10점. B 선수는 9점을 6회로 가장 많이 쌌다. B 선수의 최빈값은 9가 돼서 합치면 19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적절한 대표값 찾기.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준원아 몇 번이야?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면 안 좋은 게. 그렇죠. 이렇게 특별히 크거나 작은 값이 한두 개 껴있으면 평균이 쓸만한 대표값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어디까지 풀어야 돼? 유형 하나 더 봐야 되겠구나. 자, 여기는 우리 아가들 똘똘하셔갖고 선생님이 유형 6번까지는 한 문제씩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6번까지 달려주면 돼. 스텝 A 한 줄하고. 자, 4회에 걸친 수학 시험의 성적이 90, 85, 89, 92점이다. 5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자, 평균이 90점이 되려면요 점수의 총합이 5번 본 시험의 점수의 총합이 몇 점이 돼야 돼? 괜찮아? 그렇죠. 점수의 총합이 450점이 돼야 평균이 90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90 더하기 85 더하기 89 더하기 92 더하기 x가 450점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안 풀고요.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면 점수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평균 점수는 95점 이상일 거거든. 그래서 95점보다 몇 점 더 맞았는지 몇 점이 부족한지를 적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평균이 9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남는 거 모자라는 게 없잖아. 그죠? 얘는 5점이 모자라고요. 얘는 1점이 모자라고요. 얘는 2점이 남잖아. 그러면 얼마를 채워넣어야 딱 제로가 되겠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x는 94점이 돼야 평균을 90점에 맞출 수 있겠다. 요런 값을요 과부족이라고 해요. 과하고 부족한 양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내 점수가 100점, 94점, 98점, 97점, 95점이었어. 평균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과부족만 적는 거야. 5점 남아, 1점 모자라, 3점 남아, 2점 남아, 남는 거 없어. 이렇게. 그럼 9점이 남잖아. 안 좋다. 그러면 요걸 98로 하자. 그럼 얘가 3점이 돼서 이거 다 합치면 10점이 남는 거지. 그죠? 평균을 95라고 생각하고 과부족을 적었더니 10점이 남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0점의 평균은 2점이 되니까 내 평균은 97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부족만 조사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편하지. 그렇지 얘들아? 그래. 여기까지 얘기할게. 유형 6번까지 달려주시도록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삼포도라는 걸 봅니다. 좀 전에 대표값이라는 거,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걸 봤는데요. 삼포도는 뭐냐면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걸 삼포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A반과 B반의 점수를 보니까요. A반이 1, 2, 3, 4, 5. 얘는 10, 30, 50, 70, 90. 자, A반 애들은 좀 잘 못하고요. B반 애들은 10점부터 90점까지.
어느 반이 더 가리키기가 힘들겠니? 네, B반이 가리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A반 애들은 다 못해. 다 못하는 반 애들은요, 우리 센으로 치면 스텝 A만 계속 반복해서 봐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애들 실제로 점수가 이거 나오면 스텝 B 나가면 안 돼. 스텝 A만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뭐 한 2, 30점대는 돌파를 하겠지 애들이 다. 그래서 근데 얘네는 우리 진짜 못하는 애, 진짜 잘하는 애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흩어져 있는 정도를요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해보면 얘는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얘는요 20 루트 2라는 값이 나와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우리 좀 이따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울 거거든. 요 표준 편차라는 값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로 요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딱 단적으로 B반이 20배 가리키기 힘든 거예요. B반 애들이 20배 가리키기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어느 반 애들이 성적이 더 흩어져 있는지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 값을 산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포도라는 거는요 우리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 영어로 하면 레인지라는 값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고 요 길이가 4잖아.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준 게 얘는 최대값에서 빼준 게 80이지. 오, 얘도 20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영역을 갖고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보다는 여기서 나타내는 표준 편차라는 값이요 좀 더 정확해.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기가 좀 더 정확해요. 예. 자, 근데 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요 요 A반의 점수에 관해서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흩어진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야, 얘네는 평균이 3이잖아. 그죠? 그러면 별량에서 요걸 x라 그러면 x에서 평균을 뺀 거 이걸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별량들이 평균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타낼 값을요 이걸 편차라고 합니다. 이걸 평균 내면 흩어진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걸 평균 내려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편차는 합이 0이 되는 성질이 있어서 써먹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종현아? 저걸 평균을 내고 싶어. 근데 다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평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을까? 무슨 수를 한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어떤 수를 기준으로 뭐라 했더라 모르는구나. 생각이 없구나. 자, 지훈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평균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절대값으로. 네, 나이스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절대값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이 편차에 절대값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절대값이 2101, 2가 나오니까 이거의 평균을 내면요 1.2가 나와. 네, 실제로 이걸 평균 편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편차의 평균 편차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 이 값은요 이과 자료에 관해서는 쓰기도 해요. 실제로 대학 가서 어떤 실험 실습을 할 때 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니네 이렇게 먹으로 돼 있는 거 막 이렇게 점치면서 차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 해본 실험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과학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다 보면요, 실험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그거의 평균을 내고요, 그 흩어진 정도를 평균 편차라는 걸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과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평균 편차가 좀 안 맞아. 사람들의 몸무게 같은 거, 몸무게가 흩어진 정도라든가 그런 걸 볼 때는요, 표준 편차라는 값이 더 맞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다 더하면 0이 되잖아. 이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해. 그리고 평균을 내면 2가 나와요. 근데 얘는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값이 아니라 그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루트를 씌우는 거. 그래서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그냥 1.414 정도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값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가장 많이 써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을 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근데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값을 제곱한 값이니까 이거에다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 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근데 이걸 구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게 편차가 좀 길게 써 있지, 그죠? 이 편차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편차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요,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야. 야,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성질이 좀 중요하겠네요. 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삼포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삼포도는요, 분산, 표준 편차, 평균 편차, 영역. 선생님 이런 네 가지 값을 가르쳐 줬잖아, 그죠? 근데 다른 건 안 나오고요. 여러분 분산하고 표준 편차만 이 책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대학교에 가면 평균 편차나 영역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 거예요. 대학교 가서나. 고등학교 때까지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걸 구할 때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요, 총합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게 원래 원하던 값이 아니라 제곱한 값이니까 루트를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일단 그거 계산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텝 A에 보면 그걸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분산과 표준 편차. 아래는 5명이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의 장수를 조사한 거래요. 평균을 구해보래요. 평균은요,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30, 20, 50이네. 50을 5로 나누니까 평균이 10이 나오겠다, 그죠? 각 별량의 편차는 얘는 10을 빼고 얘도 10을 빼고 10 빼고 10 빼고 10 빼서 이게 편차가 되겠네요. 얘는 다 더하면 0이지, 그죠? 근데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이게 분산이란 값이라고, 여기를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해. 지금 물론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야. 편차 5개만 구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면은요, 자, 방학 동안 한 봉사활동의 시간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그러면 x가 얼마일까? 지금 얘네가 편차거든. 편차는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성질이 있어? 0이 되는 성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봉사활동의 평균 시간이 25이면 얘는 몇 시간을 한 걸까? 28시간 했겠지. 그러니까 편차가 3이겠지? 얘는 24시간을 했고요. 얘는 27시간을 했겠죠. 얘는 20시간밖에 안 하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얘는 26시간을 했겠지. 학생 C의 봉사활동 시간은 27시간인 거야.
예. 자, 그리고 아래는 어느 가게에서 7일 동안 판매된 아이스크림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난 것이다. 평균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선생님 숫자가 좀 크잖아. 과부족이라는 개념 써서 평균을 구할게요. 40을 가평균으로 놓게 얘들아. 그럼 얘는 40에서 15가 모자라. 얘는 4가 남아. 2가 모자라. 5가 모자라. 12가 남아. 남고 부족한 거 없어. 얘는 13이 남아. 그래서 과한 양의 합은요 25. 29가 되겠다. 근데 모자란 거 22잖아. 그러면 플러스 7이 남으니까 40점 평균 가평균을 40으로 잡고 과부족을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41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한 게 여러분 편할 거예요. 가평균을 40점으로 잡고 과부족만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 평균을 더해주면 되겠지. 얘는 평균이 41입니다. 자,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표준 편차라는 걸 편차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요. 41을 빼.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3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11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12. 어우 젠장아 분산. 이걸 다 제곱해야지.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니? 16의 제곱 같은 걸 시키냐? 256인가? 9, 36, 121, 144 나누기 7을 계산해야겠다. 니네가 잘해봐. 예. 표준 편차는요. 요 위에서 구한 값을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스텝 B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텝 B의 유형 7번 가보면 다음은 학생 A, B, C, D, E의 1분 동안의 팔굽혀펴기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다 더하면 A 더하기 B 그리고 빼기 B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2가 돼야 되겠다. 편차의 합이 0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유형. 다음은 지성이의 사회의 결집 음악 실기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요. 여기 얼마겠어? 1이겠지 뭐.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평균이 84점이면 사회 실기 점수가 얼마래? 야, 편차가 1이 나왔다는 건 평균보다 크다는 소리죠. 1점이. 그래서 85점이 4회차 실기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유형은요. 9번 유형.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했다. 이걸 갖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이지 뭐. 다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한다고? 일단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5분의 24가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제의 양의 제곱근. 예. 2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다 얘들아. 알았지? 예.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646번에 은주가 양궁 연습장에서 활을 10번 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자, 지금 얘는요 도수분포표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야, 7점도 나오고 8점도 나오고 9점도 나오고 10점도 나왔잖아. 그죠? 7점이 몇 번?
하나, 둘, 셋, 넷. 8점은 몇 번? 하나, 둘, 세 번. 9점은 몇 번? 하나, 두 번. 10점은 한 번 나왔겠네, 그죠? 그럼 평균 어떻게 계산해? 평균은요 7점이 4번 나온 거니까 7 곱하기 4. 8점은 3번, 9점은 2번, 10점은 한 번 나와서 다 더한 걸 10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다, 그지 얘들아? 예, 그러면 28에 24에 18에 10하면 얼마야? 50에 70, 80. 예. 평균이 8점이네요. 예. 그러면 편차가 어떻게 될까? 편차가. 야, 7점 맞았을 때의 편차는 마이너스 1. 8점은 0. 9점은 플러스 1점. 10점은 플러스 2점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편차를 제곱해야지. 1014. 그런 다음에 얘의 평균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편차 제곱이 1이 되는 게 4개죠, 4개. 어? 야, 여기 도수가 이거 도수예요. 예, 7점은 4번이니까 1은 4번. 자, 0은 3번. 1은 또 2번. 4는 2번. 그래서 다 더한 걸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다.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얼마니? 4점, 8점, 2점, 14점. 그래서 10분의 14. 2분의 7이 되겠지, 그죠? 근데 뭘 구하래?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래서 표준 편차는요, 루트 2분의 루트 7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2분의 루트 14라고. 유리화에서 나타내 줘야 되겠다. 알았지, 얘들아? 틀렸는데? 아우, 창피해. 5분의 7 아니에요? 5분의 7? 9발이니? 네? 잠깐. 그러면 뭘 잘못 계산한 거야? 10분의 14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7이 아니라 5분의 7. 1을 4, 4, 2, 4. 아, 이게 도수를 잘못 계산했구나. 아, 병신아. 자, 선생님이 도수를 잘못 봤어요. 자, 뭐냐면 어느 게 도수야? 요게 도수지, 요게.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이 1이 되는 게 4번. 편차 제곱이 0이 되는 게 3번. 편차 제곱이 1이 되는 게 2번. 편차 제곱이 4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요걸 잘못 계산했네.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1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 1이 되는 게 답이었습니다. 요거 표를 이쁘게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풀까? 다시 풀어야겠다. 야, 일단 요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뒤에 선생님 요거까지 하고 그냥 문제 풀린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자, 지금 얘를 표로 이쁘게 만들면, 자, 점수가 7점, 8점, 9점, 10점인 게 도수가 3번, 2번, 아이씨, 도수가 4번, 3번, 2번, 1번이었지. 그죠? 예, 그러면 일단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평균은요, 7점이 4번, 8점이 3번, 9점이 2번, 10점이 1번이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8이 나왔어요. 예, 그럼 편차가 어떻게 돼? 편차가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야. 자, 편차를 제곱하면 1014가 되는 거야. 준아, 포기? 야, 너 뭐해? 아, 쉬워서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쥐기 불러 씨. 예. 편차를 제곱한 거에 이걸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런데 편차 제곱이 1인 게 도수가 4개라고. 그래서 1 곱하기 4. 편차 제곱이 0이 되는 도수가 3개니까 0 곱하기 3. 편차 제곱이 1이 되는 게 2개니까 1 곱하기 2. 편차 제곱이 4가 되는 게 1개니까 4 곱하기 1이 돼서요. 이걸 다 더한 걸 10으로 나눠주니까 1이 된 게 이게 분산이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거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 즉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 한 20번 정도 드릴 테니까 유형 9번까지. 유형 3개밖에 안 돼 얘들아. 근데 맨 앞에 스텝 A부터 풀어야 됩니다. 예. 그 유형은요 한 10번, 11번 정도까지만 볼 생각이에요 오늘. 많이 안 나가요. 유형 2개만 더 볼 겁니다. 오늘 11번까지. 650번. 예. 사실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얘는 응용 문제죠. 자, 5개 별량의 평균이 6이다. 자, 평균이 6이면 총합은 얼마? 별량 총합은 5개가 평균이 6이려면 30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30. 그래서 x 더하기 y는 일단 1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차가 어떻게 돼요? 편차가 평균이 6이니까 편차가 6을 빼면 마이너스 2, 4, x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편차를 제곱한 게 4,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1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분산인데 분산이 4.4라고 나왔다. 그지? 이걸 계산하면요 4, 16, 21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21은 요거 곱하면 22.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더하기 36, 36, 72는 1이 나오겠다. 그죠? 근데 x 더하기 y를 위에 구해놨잖아. 11이라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2점. 그렇죠? 예. 얘랑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62 마이너스 60이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넘어가면 61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문제였다. 예? 좀 식이 여러분들의 좀 체력을 요구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예. 이쪽은 여러분의 좀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거 x, y, z의 평균이 10이다. 그러면 합은 30이란 소리가 되겠어.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분산이 2다. 우리 분산 구하려면요 편차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x 빼기 10, y 빼기 10, z 빼기 10 이게 편차잖아. 그죠?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면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10의 제곱 z 빼기 10의 제곱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분산인데 분산이 2라고 했네요.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y제곱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0 z제곱 마이너스 20z 더하기 100 이거는 양변을 상곱해서 6이란 소리잖아.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300이
6이란 소리잖아. 그죠?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아까 얼마였어? 3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00 플러스 300 하면 마이너스 300이 나와서 예. x제곱 y제곱 z제곱은 마이너스 300 넘어가니까 306. 예? 근데 지금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 셋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이걸 3으로 나눠줘. 예. 102가 x제곱 y제곱 z제곱의 평균이 되겠답니다. 예, 이런 연산을 좀 해주시라고요. 네. 마지막 11번 유형. 자, 얘는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편차인데요. 야, 아까 우리 애들이 점수가 1점, 2점, 3점, 4점, 5점 나왔어. 집에다 이거 성적 보내면 야, 너 학원 끊어. 학원 끊어잖아. 그죠? 그래서 얘들 점수 좀 올려주자. 그래갖고 x에다 90점을 더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90점을 더하면 평균이 얘가 3이었는데 얘는 93. 야, 90점을 더하면 평균도 90점이 늘어나겠지. 그지? 그런데 아까 이거 표준 편차 계산하면 루트 2가 나오거든요. 분산이 2가 나와서 예? 그런데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일까? 얘 표준 편차 계산해 보면 93을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편차가 똑같이 나와. 야, 이 위에 것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거 제곱해서 평균 구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똑같이 더해주면 표준 편차는 그대로가 된답니다. 어떤 숫자를 더하면 평균은 그 더한 만큼 늘어나는데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는다고. 예. 그리고요. 야, 이거를 10배 하면 어떻게 될까? 10, 20, 30, 40, 50. 그럼 평균이 30점이 되니까 평균도 10배가 되네. 그리고 이거 편차는요. 30을 빼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10, 20이 되고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요. 5분의 1000이니까 200이 나와.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00. 10루트 2. 아, 야, 10배 하니까 평균도 10배, 표준 편차도 10배가 되는구나. 야, 더한 거는요. 평균에만 영향을 주지만 곱한 거는 똑같이 표준 편차도 영향을 주는 거야. 예. 그걸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요.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인데 다 3점을 더했잖아. 그럼 평균이 3점이 늘겠지. 그죠? 근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똑같이 더해주면은요 평균은 올라가는데 표준 편차가 그대로다. 예. 세 번째 문제 하나 더 보자. A, B, C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10이다. 그런데 평균이 10이고요. 분산이 10이라는 건 표준 편차는 아니다. 이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두자. 어이씨. 귀찮은데? 자, A, B, C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10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6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A 빼기 12의 제곱, B 빼기 12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12의 제곱을 3으로 나눠주면 12가 나온다. 이거 분산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요. A 더하기 3 더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C 더하기 3 더하기 15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A, B, C의 합이 36이잖아. 그럼 36에다가 3, 3, 3, 9 더하고 15 더하면 얼마예요? 60이니까 평균이 15가 되겠다. 그세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이거 15를 여기서 빼야지. 그러면 A 빼기 12의 제곱, B 빼기 12의 제곱, C 빼기 1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15를 빼서 제곱한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4로 나눈 값이 분산이 되겠죠? 근데 위에 요거 양변에 3 곱하면 A 빼기 12의 제곱, B 빼기 12의 제곱, C 빼기 12의 제곱이 3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0이니까 요게 36이라 4로 나눠주면 이렇게 수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네요. 예. 요거 유형 2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잘 풀어봐요. 여기까지 잘 마무리하고 예.